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1시간 넘게 진행했던 기념행사가 각종 구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기념식에 연주된 애국가의 도입부가 북한 국가와 일부 비슷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보훈처와 편곡을 맡은 KBS 교향악단은 교향악 등에서 자주 반복되어온 음향이라며 북한 국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4분의 4박자 애국가가 정체모를 곡 편입으로 엇박자로 시작하네? 그 정체모를 곡은 북한 애국가와 싱크로 100% 육박하네? 장난질도 정도껏 해야지 멀쩡한 애국가 엇박자, 북한 애국가 미싱 트로트 만들 생각은 도대체 어떤 놈 머리통에서 나온 거냐? 이건 100% 고의로 장난질한 거다라고 격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름 아닌 6.25 행사에서 다름 아닌 애국가를 다름 아닌 KBS에게 편곡을 의뢰해서 다름 아닌 북한 국가를 그대로 베껴서 연주했다. 다름 아닌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자리에서 멀끔히 서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과 다름 아닌 편곡을 의뢰한 보훈처 놈과 다름 아닌 김원웅, 그리고 다름 아닌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베꼈다고 둘러댄 KBS 놈이다. 세상에 애국가를 편곡하라는 놈이 대체 어디 있느냐. 6.25 전쟁 때 나라 위해 북한 놈들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애국 영령들이 너희를 가만히 둘 줄 아느냐,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이런 걸 두고 전인공노할 일이라고 한다. 이놈들아라고 분노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날 공중급유기에 미디어 파사들을 구현한 뒤 유해를 기체해서 가지고 나오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참전용사의 유해를 실제 운구에 쓰인 공중급유기에서 꺼내 행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다른 공중급유기에 넣어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 관계자는 방역 문제 때문에 유해를 모시고 온 기체를 행사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쇼를 위해 참전용사의 유해를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엔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네. 방역 문제? 다 속여놓고 들통나니까 둘러대는 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이다. 이따위로 대하는데 니들 같으면 편히 잠들 수 있겠냐 등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 네티즌은 유난히 쇼를 좋아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을 향해 화려한 쇼가 끝나간다. 5년 막이 내리면 무엇이 남을까? 흥행은 실패하고 동원되었던 관객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고 문 밖에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주연 배우들은 모두 내 잘못이다 후회할까? 그때도 여전히 언론 탓하며 억지 변명을 늘어놓을까? 그 모습이 궁금하다. 빨리 쇼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핵직구를 날렸습니다. 진짜 나라 꼬라지가 갈수록 북조선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파 성향 청년단체가 한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전국 대학 캠퍼스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전국 400여 개 대학교에 약 5,000장의 대자보 붙이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차량 30대, 인원 900명을 동원해 전국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대자보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자보를 이처럼 단합한 사례는 없었다며 캠퍼스는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대자보 내용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 건조물 침입죄라는 해괴한 죄목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며 이 독재는 최종적으로 중국식 21세기 디지털 전체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문재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건조물 침입죄는 핑계일 뿐 문재인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대협 측도 이날 방송에서 2심에서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않을까 싶다며 판사가 이상한 판례를 가져와 적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수령님 비난으로 처벌받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다음은 문수령 주체 사상이냐? 라고 조소했습니다. 29일 여야 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게 됐습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졌던 관례는 32년 만에 깨졌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 문화는 어김없이 지켜졌지만 5공화국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민주화가 이룬 30여 년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정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으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1987년 군사정권의 호환 조치에 대한 항의로 야당 부의장 없는 국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을 아무 상임위에나 내리고자 강제 배정하는 일도 다시 벌어졌습니다. 군사독재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정의당마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한 데 대해 국민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강제 동원, 강제징용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 의해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사임기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에게 제안합니다. 상임위 사임기만 제출한다고 좌파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나요? 차라리 103명 전원 국회의원 금배지를 반납하고 사표서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결의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겠다고요?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는 오후 2시이다. 그러나 해는 이미 저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6.29를 선언하며 민주화의 깃발을 올렸는데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날 그 깃발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무소불위 권력은 이제 정점을 지나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물에 떠있는 달은 곧 잔잔한 바람에도 사라질 것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한 것과 관련 한국 정치가 드디어 35년 전으로 회귀했군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화된 거죠. 민주당에서 표방하던 정치개혁이 여기서 정점을 찍은 겁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18자리를 모두 차지했으니 알아서 책임 정치하라고 하면 됩니다라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야당이 발목 잡아 못했다는 변명은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겠죠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라면서 다만 미국에서는 의원들의 크로스보팅이 허용되고 장려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크로스보팅을 했다가는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중에 징계까지 먹습니다라며 금태섭 전 의원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그뿐인가요? 지지자들에게는 사정없이 양념당하고요. 보세요. 강성 친노까지도 괜한 말 했다가 콧구멍 속까지 양념범벅이 돼서 글 내리잖아요라며 최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가 문바들 공격을 받고 글을 삭제한 조기숙 2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이 두 개의 전체주의 하에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는 질식당할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이런 현상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민주당 주류의 마인드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다들 칼슈미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자꾸 인민민주주의스러워지는 거죠라며 찾아보니 최장집 선생이 진즉에 이 위험을 경고했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며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문제부터 밝혀라고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사건 배당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뉴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작년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아들이 휴가에 나가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미애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의해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사건 배당 5개월이 지났으나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며 관련인 조사 등 언론 보도, 소식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 이후 무단타령 엄마 찬스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수진 의원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관련 패러디물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검찰이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시도에 당혹스럽다며 검찰이 부당한 시도에 꺾이거나 위축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등과 관련해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한 일을 거론하며 검찰에 물러서지 말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관련 회계부정 의혹 사태도 수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윤미향이는 언제 소환해 조사할 건가요? 조선일보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욱 할머니가 2017년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길원욱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28일 조선일보가 확인한 길원욱 할머니 통장 내역에 따르면 길원욱 할머니의 계좌에는 2017년 11월 20일 오전 10시 52분 정의기억재단 이름으로 1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국민들이 모아준 돈이었습니다. 그 1억 원은 그날 오전 11시 56분 4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됐습니다. 첫 500만 원은 현금 인출이고 5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은 수표 출금이었습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길원욱 할머니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해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을 받으셨다. 이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시고 1,000만 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날 출금된 돈 가운데 1,000만 원이라는 단위는 없었습니다. 1억 원 성금 외에 다른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길원욱 할머니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면 매달 중순 무렵 한꺼번에 350만 원에서 370만 원이 현금 인출된 내역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할머니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쥐어주는 등 직접 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길원욱 할머니는 2016년 무렵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 중입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정 의원이 치매 상태인 할머니를 관리하면서 그 할머니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단체에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나영 정 의원 이사장은 1억 원이 하루 만에 계좌에서 다 사라진 경위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명 요청에 문자 메시지로 조선일보는 길원욱 할머니 통장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답했고 잠시 뒤 기사의 책임은 지시겠지요라고 보내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무려 13,000여 명 이상이 환하요를 클릭하며 증거는 넘쳐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 지연하냐? 국회는 반드시 특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 의원도 지원 끊으라고 격분했습니다. 송기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